한국을 취재하던 독일 기자 부부가 한 살 배기 아이에 대한 한국인의 행동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빈 피저이고 저는 여행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신문과 웹사이트에 전하는 일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편 마르코가 우리 아들 비토와 함께 한국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설렘보다 오히려 긴장했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서랍에서 옷을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왜 한국이에요? 너무 멀게 느껴지고 저도 잘 아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마르코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갈색 눈빛은 언제나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는 몸을 숙여 비토의 배를 간지렸고 우리 아들은 킥킥 웃으며 손가락으로 코를 만지작거렸어요. 새로운 곳이니까요. 거기 사람들은 친절할 거예요. 그리고 들려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잠시 짐 싸기를 멈추고 비토를 바라봤어요. 작은 손가락이 자동차를 꼭 쥐고 있었고 일어서려 몸을 흔들 때마다 살짝 흔들거렸어요. 보호 본능이 솟구쳤어요. 혹시 너무 힘들면 어쩌지?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쩌지?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떠드는 아기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짐 싸기를 시작했어요. 제 속은 마치 상자 안에 갇힌 새처럼 날아다녔어요. 저는 가보지 않은 곳을 글로 쓰는 데는 익숙하지만 직접 그곳에서 사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첫 가족 여행은 특별해야지 두렵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는 마치 운전대가 저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것처럼 꽉 잡았어요. 밖은 맑은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유리로 된 높은 벽이 햇빛을 반사해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친절한 직원이 비토를 향해 미소 지으며 독일어로 말을 걸었고 비토는 깔깔 웃었어요.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보안 검색대로 걸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여행객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기가 있는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어요. 마르코가 제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괜찮을 거야. 한번 즐겨보자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안정된 목소리가 제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저희는 사탕과 기념품으로 가득한 면세점을 지나갔어요. 저는 한글이 적힌 선명한 빨간색 과자 포장지를 보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느꼈지만 긴장해서 먹을 생각은 나지 않았어요.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어요. 비토가 자동차를 세게 밀어 바닥으로 날아가자 제가 쫓아가 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기자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비토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대기 공간을 가득 채웠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저는 짐을 들며 손이 떨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가올 비행을 상상했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 해낼 수 있어. 한국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니까. 잘 들려줄 거야.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저는 비행기에 발을 디뎠어요. 예상치 못한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자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안전벨트를 풀고 비토를 카시트에서 안아 올렸어요. 그의 검은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작은 다리를 힘차게 차며 비행기 창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제 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마르코를 따라 밝은 흰빛이 가득한 긴 복도를 걸었어요. 천장에는 이머그레이션 출입국 심사과 배거지, CLAIM 수화물 찾는 곳이라는 영어와 한글 표지판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어요. 저는 독일어의 유려한 곡선과는 전혀 다른 정사각형 모양이 깔끔한 한글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출입국 심사장에서는 줄이 금세 움직였어요. 친절한 심사관님이 비토를 보며 웃고 가족 전용 통로를 가리켜 주셨어요. 자동문은 제가 손을 대기도 전에 척 열렸고 공기에서는 갓 세탁한 옷처럼 깨끗하고 시원한 향이 났어요. 독일 공항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딱딱한 표정이나 엄숙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 심사관님들은 차분하고 예의 바르셨어요. 한 심사관님이 영어로 천천히 웰컴 투 코리아. 엔조이 요 스테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드러운 담요로 감싸주는 듯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걸어가자 짐가방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미끄러져 갔어요. 마르코가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비토를 유모차에 다시 태웠어요. 자동문 밖으로 보이는 큰 글씨 인촌 인터내셔널 에포트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서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맑은 파란 하늘 아래 햇빛이 반짝이는 보도, 키 큰 나무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작은 분수들이 물줄기를 부드럽게 뿜어 올리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은은하게 꽃과 갓 내린 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영어와 한글로 된 명확한 시간표가 붙어 있었어요. 저희는 터치스크린 기계에서 어렵지 않게 표를 샀고 금방 도착한 버스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저는 비토를 앞으로 향한 좌석에 앉혀 안전벨트를 채워줬고 마르코는 짐을 짐칸 위에 올렸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마치 색색의 그림 같았어요. 유리 외벽을 가진 높은 건물들이 알록달록한 작은 가게들과 나란히 서 있었고 한글 간판이 식당 위로 환하게 걸려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는 김이 훌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첫 감정은 혼란이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시끄럽고 화려했어요. 저는 여전히 걱정했어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친절할까? 비토는 안전할까? 그때 갑자기 버스 안이 조용해지던 순간 비토가 작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독일에서 아기가 울면 차가운 시선을 받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비토를 꼭 안고 부드럽게 토닥이며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라고 속삭이듯 말해주셨는데 그 말이 짜증이 아니라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이어 건너편에 앉은 젊은 남성분도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노 프라블럼이라고 입모양으로 전해주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해진다는 걸 실감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오후 햇빛에 반짝이며 펼쳐졌어요. 저는 이곳이 생각만큼 낯설거나 두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낯선 이에게도 따뜻함을 건네주었어요. 마르코가 제 손을 꼭 잡고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는 밖 풍경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둘러싼 친절까지 담아내고 있었어요. 버스가 호텔로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저는 천천히 긴장을 풀었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색감 가득한 그림처럼 보였고 제 마음도 새로운 리듬을 찾고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 호텔 방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와 하얀 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에 비토를 안고 있었어요. 비토는 작은 손가락을 꼭 잡고 부드럽게 옹알이를 했어요. 마르코는 창가에 서서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며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한 설렘을 느꼈어요. 어제의 놀라움들 이후 이제는 한국을 더 깊이 탐험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비토에게 부드러운 파란색 우주복을 입히고 신발을 신었어요. 마르코는 기저귀와 물병, 카메라를 챙겨서 낫 가방을 꾸렸어요. 저희 호텔은 단촐했지만 깔끔했고 작은 발코니에서 분주한 거리 풍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밖으로 나서니 공기는 상쾌했고
은은하게 커피와 꽃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길가 포장마차에는 색색의 과일과 간식들이 낮은 탁자 위에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어요. 보도는 넓고 매끄러웠으며 바닥에는 걸어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모든 게 정돈돼 보이면서도 사람들은 참 친절해 보여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가까운 공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독일에서 지하철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여기 표지판은 그림과 영어 번역이 함께 있어 이해하기 쉬웠어요. 유모차를 끌며 헤매고 있던 저희를 보고 영무원 아저씨가 달려오셨어요. 그는 유모차 한쪽을 작은 경사로로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저는 반대쪽을 밀었어요.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노월이라고 말해주셨는데 서툰 영어가 오히려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지하철 안에서는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고 기차 바퀴가 선로를 구르는 부드러운 윙윙 소리만 들렸어요. 비토는 천장에 붙은 조명 패턴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주 앉은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그녀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저희는 말은 많이 못했지만 수줍게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이 참 따뜻하고 사람답게 느껴졌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넓은 녹지와 강이 펼쳐졌어요. 나무들이 살랑이는 바람에 흔들리고 가족들은 돗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유모차를 천천히 밀며 잔잔한 평온이 마음을 감싸는 걸 느꼈어요. 오리들이 물가를 따라 어슬렁거리며 조용히 꽥꽥거렸어요. 마르코는 강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멈춰 섰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이 평화로운 순간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갑자기 비토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일어나 부드럽게 흔들며 독일어로 속삭여 달랬어요. 그때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한 명이 작은 종이컵을 들고 다가왔어요. 컵 안에는 해바라기 씨가 담겨 있었고 그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포 베이비라고 말하며 건네주었어요. 저는 고맙다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뒤에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다가와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한국어로 아이에게 몇 마디 말씀하신 뒤 저를 바라보며 웰컴이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친절함이 구름 사이로 비추는 햇살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내내 저희는 강가를 따라 걸으며 오리에게 먹이를 주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다정하게 격려하는 모습, 낯선 이들끼리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해가 지며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 때쯤 마르코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작은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한 이제는 조금씩 집이 되어 가는 곳이었어요. 서울의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저는 유모차에 비토를 태우고 마르코는 뒤에서 짐가방을 밀며 호텔을 나섰어요. 오늘은 시외버스를 타고 근교의 산골 마을로 가기로 했어요. 아기와 함께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게 마치 낯선 땅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어요.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영어와 한글로 된 밝은 표지판이 표를 끊는 창구와 대기실 방향을 알려줬어요. 친절한 직원분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며 다음 출발편 표를 사는 걸 도와주셨어요. 어디서 탑승해야 하는지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저는 비토를 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워줬어요. 차 안은 깨끗하고 넓었으며 큰 창문 너머로 빌딩 숲이 점차 푸른 언덕으로 바뀌어가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비토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뒤로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1시간쯤 달렸을 때 버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췄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햇빛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당이 펼쳐졌어요. 작은 포장마차들이 뜨끈한 국물, 신선한 과일,
달콤한 빵을 팔고 있었고, 가족과 여행객들은 알록달록한 파라솔 아래 피크닉 테이블에 모여 식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따끈한 떡 냄새가 나는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비토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조용히 토닥였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근처에 있던 젊은 남성분이 손에 들고 있던 부드러운 오리 인형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그의 친절한 눈빛과 서툰 영어 말투는 포 베이비, 히 해피? 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아 비토에게 건네줬고, 비토는 금세 인형을 꼭 쥐며 울음을 그쳤어요. 따뜻한 햇빛이 제 마음을 감싸듯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고맙다는 눈빛으로 남성을 바라봤지만 그는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의 다른 여행객들도 짜증 대신 부드러운 미소로 저희를 바라봐 주셨어요.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깨끗한 화장실에 영어와 한글로 표기된 기저귀 교환대가 마련돼 있었어요. 저는 아무 부담 없이 비토의 기저귀를 갈 수 있었고, 분리수거함까지 친절하게 구분돼 있는 걸 보며 독일의 깔끔함과 이곳의 따뜻함이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버스에 올라타자 논이 물을 머금고 반짝였고, 농부들이 푸른 들판을 가꾸는 모습이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먼 산들은 구름 모자를 쓰고 있었고, 비토는 새오리 인형을 꼭 쥔 채 곤히 잠들었어요.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버스가 저를 부드럽게 흔드는 것을 느끼며 평온함에 잠겼어요. 마르코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앞으로 보이는 작은 마을을 가리켰어요. 전통 기와집 지붕이 나무 사이로 살짝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이게 진짜 한국이야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처럼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희는 산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공기에는 소나무와 갓 내린 비 냄새가 섞여 있었고, 거리에서는 생선 구이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은 따뜻하게 손을 흔들고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해 주셨어요. 숙소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따끈한 죽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를 내어주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주머니는 영어 번역이 적힌 작은 카드를 건네주며 간단한 말과 손짓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 친절함이 마치 집에 온 듯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에서 들려오는 산속의 소리, 귀뚜라미 울음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하루 동안 받은 예상치 못한 친절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에서는 친절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고, 저희 가족이 그 속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산골 마을 게스트하우스를 떠날 때는 아침. 해가 막 솟아올라 소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분홍빛과 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졸린 비토를 유모차에 태우고 좁은 길을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마르코는 뒤에서 짐가방을 밀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비토는 작은 오리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유모차에서 곤히 잠들었어요. 버스 창밖으로는 초록 들판과 먼 언덕이 마치 그림책 페이지처럼 지나갔다가 도시의 높은 건물들로 서서히 바뀌었어요. 여행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조금은 아쉬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영어와 한글로 된 밝은 표지판을 따라 넓은 복도를 걸었어요. 공기에는 근처 카페에서 나는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어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유모차를 밀거나 기념품 가득 든 쇼핑백을 들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자 친절한 직원분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영어로 천천히 머무르신 기간을 물으시며 질문하셨고, 저는 그동안 받은 친절들이 떠올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원분은 탑승권을 건네주시며 안전한 여행 되세요 라고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그 말이 한국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포근한 포옹처럼 느껴졌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다 선물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알록달록한 간식과 작은 기념품이 가득했어요. 저는 밝은 포장지에 쌓인 달콤한 떡 한 상자를 골랐어요.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이 저에게 어떤 기분을 줬는지 달콤하고 따뜻하며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탑승 게이트로 가니 마르코가 활주로가 보이는 큰 창가 자리 근처를 찾아주었어요. 저는 비토를 무릎에 안고 앉아 파란 하늘을 향해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봤어요.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딜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떠올랐어요. 젊은 한국 부부가 저희 옆자리에 앉았어요. 여성분이 비토를 보며 미소 짓고 작은 오리 인형을 가리키셨어요. 무슨 말을 하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목소리와 표정이 참 부드러웠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그녀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을 살짝 토닥여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행 초반엔 언어 걱정, 낯선 환경 걱정, 아기와 함께 한다는 이유로 평가받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제게 중요한 걸 알려줬어요. 마음을 열면 어디서든 친절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오자 저희는 짐을 챙겨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비토를 카시트에 고정해 주었어요. 그는 졸린 듯 했지만 평온해 보였고 작은 오리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마르코는 제 옆에 앉아 카메라를 무릎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초록 들판과 파란 물결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았어요. 가슴 한편이 부드럽게 당겨지는 듯 했어요. 이별의 아쉬움과 감사함이 섞인 느낌이었어요. 버스와 휴게소, 길거리 식당, 공항에서 만난 작은 친절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몇 줄 적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장소나 음식이 아니라 친절에 관한 이야기, 사람의 하루, 아니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배려에 대해 쓰고 싶었어요. 마르코와 비토를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확신이 가슴 깊이 느껴졌어요. 구름 아래로 세상이 흘러가자 저는 곤히 잠든 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 한국.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추억을 평생 간직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